안녕하십니까. FM 91.9 MHz 남해 공동체 라디오 방송 보물섬 실버만재를 진행하는 DJ 김두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보물섬의 보물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섬으로 이루어진 남해군을 보물섬이라고 합니다. 남해군의 보물은 마늘과 시금치 그리고 멸치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돈이 되는 농수산물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지역 특산물 말고 문화적, 자연환경, 경관적으로 보물섬에는 어떠한 보물들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해군 내의 보물인 국가지정문화재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마련하여 보았습니다. 보물은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재인 국보와 보물을 말하는데 천연기념물과 대한민국 명승가, 시도지정문화재 모두가 보물이겠죠.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구분되는데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가학문화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문화재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보호하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입니다. 1933년 일제는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제정하여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의 문화재 중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미술의 모범이 되는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국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은 일제는 식민지 문화재의 격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서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에 국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는 일제가 지정한 보물을 전부 국보로 승격시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 법에 의하여 국보와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이 구분되어 재지정되었고 728점에 이르는 문화재 중에서 116점만이 국보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소외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문화재 지정번호도 폐지되었고 2022년도 기준 350개의 문화재가 국보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제1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서울 숭례문, 즉 남대문이었습니다. 남대문이 국보 1호였던 의미는 나라의 보물 1호라는 뜻이 아니라 제일 먼저 국보로 정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남대문은 일제 강점기에도 허물려고 했으나 임진왜란의 역사 등을 띠고 있어서 안 허물었고
국보 1호라는 자리를 지켜왔었고 2008년 방화로 소실되어 2013년에는 복원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류상 건축문화재로 석조군에 속한 성곽으로 서울 숭례문으로 표시되고 국보 제1호라는 명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노래 보물섬 남매를 듣고 가겠습니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부자남의 1등 남의 행복한 남의 톡톡 튀는 보물섬이 나는 좋아 어디에 있나요 우리 둥실 내 사랑 보물섬으로 꿈을 꾸며왔어요 상주로 갈까요 송정으로 가볼까요 사촌도 좋고 월포도 좋아요 노량에서 만날까요 창선에서 만날까요 남해대교 연륙교 너무너무 좋아요 아리스리 아리랑 보물섬 아리랑 보물섬 여기저기에 사랑의 꽃이 피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부자남의 1등 남의 행복한 남의 톡톡 튀는 보물섬이 나는 좋아 어디에 있나요 우리 둥실 내 사랑 보물섬으로 꿈을 꾸며왔어요 서면으로 갈까요 남면으로 가볼까요 망운산도 좋고 설을산도 좋아요 해안선을 돌고 돌아 금산에서 만날까요 38경 절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리스리 아리랑 보물섬 아리랑 보물섬 여기저기에 행복의 꽃이 피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부자남의 1등 남의 행복한 남의 톡톡 튀는 보물섬이 나는 좋아 톡톡 튀는 보물섬이 나는 좋아 보물섬 우리 남해 보물섬에는 아직 국보급 문화재는 없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보물 3점이 있습니다. 남해 용문사 개불탱과 남해 용문사와 금산 부두함에 있는 대방 강불 하은경 진본 건 53입니다. 이동 용소리에 있는 용문사 개불탱이 2005년 9월 6일 보물 제1446호로 지정되었는데 개불탱의 크기는 세로
954cm, 가로 625.3cm입니다. 이 개불탱은 인물의 행태 및 표정, 신체 비례 등에 있어 18세기 중반 이후 불화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직된 듯 조화롭고 세련된 표현 기법을 보여주어 18세기 중반 이후 불화 연구의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이 개불탱을 보는 기회는 부처님이 오신 날이겠죠. 보물 대방 강굴 하은경 진본 건 53은 금산의 부사함이 소장하고 있는 불경으로 2011년 12월 23일 보물 제 173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암경만 별도로 간행한 판본의 사찰본으로 판단되고 같은 판본이 보이지 않는 고려판이라서 고려시대 불교 및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금산 보리암에 비해 아주 작은 부사암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용문사 대웅전은 2014년 12월 29일 제 1849호로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의 대웅전은 1703년 숙종 임금님 29년에 승하 스님이 중창하였는데 용문사 대웅전은 정면 상칸, 측면 상칸의 규모이며 지붕 옆면은 8팔자 모양의 화려한 나폭의 팔짝 지붕의 목자 와가입니다. 처마 밑에는 절의 이름에 어울리게 4마리의 용이 조각되어 있는데 앞면에 있는 2마리의 용머리는 뒷면에 있는 용꼬리와 함께하고 모서리에 있는 2마리의 용머리는 대각선을 가로질러 뒷면의 용꼬리와 합하여 완전체를 이루고 있고 대웅전 내부에는 9마리의 용이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용문사 대웅전은 조선시대의 전향적인 법당 건축을 보여주는 건물이고 용문사 앞뜰에는 개불대가 2개가 있습니다. 초파일 불자들이 운집하는 날에는 이 개불대를 사용하였는데 개불탱을 걸 수 있는 기둥을 지탱하는 개불대가 남아있다는 것은 남해 용문사가 대단히 중요하고 큰 절이었으며 야단 법석이 자주 열렸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물섬의 보물 같은 아들, 남해읍 국수집의 아들인 하동군 군이 노래를 듣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꿀맛이야입니다.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꿀맛이구나. 내 많은 가슴에 단비가 내리듯 외로운 내 마음 촉촉히 적셔주네. 사나이 울리는 아찔한 꿀바디, 너를 하루라도 못 보면 살 수 없어.
삼시세끼 꿀맛이야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꿀맛이구나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꿀맛이구나 내 많은 가슴에 단비가 내리듯 외로운 내 마음 촉촉히 적셔주네 사나이 울리는 아찔한 꿀바디 너를 하루라도 못 보면 살 수 없을 거야 꿀맛이야 꿀맛이야 이런 게 사랑이야 너와 먹는 삼시세끼 꿀맛이야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꿀맛이구나 영양도 만점 사랑도 만점 이런 게 꿀맛이구나 남해군에는 국가 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정번호가 없어졌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제1호의 사적은 경주 보석정이고 2021년 12월까지 전국의 사적 개수는 521곳입니다. 우리 남해는 사적으로 남해 간음포 이춘무공의 유적과 남해 충렬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해 간음포 이춘무공 유적은 고현 차면리에 있고 1973년 6월 11일 사적 제232호로 지정되었고 면적은 95,288평방미터입니다. 간음포 앞바다는 이순신이 순국한 바다라는 뜻에서 일악포라고 부르며 바다에서 마주보는 남해안에 일악사가 있습니다. 순조 32년 1832년 이순신 장군의 8세 손인 이한건이 통제사로 부임하여 왕명으로 제사를 지내는 당가 유업이 비각을 세웠습니다. 1965년 4월 13일 유업이 모각비를 건립하면서 큰 별이 바다에 떨어지다라는 뜻인 대성운해 또 일악사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액자를 경내에 걸었습니다. 일악사와 간음포 아파트는 임진 외란시에 활약하신 이순신 장군의 공로와 충의가 담긴 역사적인 예터일 뿐 아니라 국난 극복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사적의 명칭은 간음포 이춘무공 전몰 유허에서 2011년 7월 28일 남해 간음포 이춘무공 유적으로 변경되었으니 명칭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적 남해 충렬사는 설천면 노량리에 있고 1973년 6월 11일 사적
제233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2,582평방미터입니다.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신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시자 시신이 모셔졌던 곳에 세워진 사당으로 묘비와 가묘가 있습니다. 통영의 충렬사와 함께 충렬이란 현판을 처음부터 같이 사용하여 왔으며 사당은 인조 때인 1633년에 지어졌습니다. 경내에 유명 조선국 3도 수군 통제사 증시 중무 이공 묘비는 1661년에 송실이 지은 글을 송길준이 쓰고 1663년에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충렬사는 노량 앞바다를 지키고 있는 수호신의 사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물섬 이곳저곳에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실버 가수 유인숙님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을 해안도로 벚꽃 눈머리에 이고 오가는 사람도 많아. 충청도여 전라도랑 함께 사투리가 정겨워 벌나비도 춤을 추는 꽃핀 보물섬에는 보물섬남에 오시다 잘 가시다 행복을 안고 가다가 아쉬워 못 타보시다 사랑의 보물섬으로 사랑의 보물섬으로 깜빡이는 800리 해안도로 수많은 펜션의 거리 낭만이 흘러넘치네.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아름다운 밤거리 은빛 물결 춤을 추는 꽃피는 보물섬에는 보물섬남에 오시다 잘 가시다 행복을 안고 가다가 아쉬워 못 타보시다 사랑의 보물섬으로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아름다운 밤거리 은빛 물결 춤을 추는 꽃피는 보물섬에 오시다 잘 가시다 행복을 안고 가다가 아쉬워 못 타보시다 사랑의 보물섬으로 사랑의 보물섬으로 사랑의 보물섬으로 명승은 뛰어나게 아름다워 이름난 경치를 뜻하며 문화경관, 자연경관,
역사 문화 경관으로 나누어집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명승이 경상남도에는 16곳이 있는데 우리 남해군의 명승이 3곳이나 있습니다. 남해 가천 다랑이 농가, 남해 금산, 그리고 남해 지족해협이 있습니다. 남해 가천 다랑이 논은 산비탈을 깎아 좁고 긴 계단식 논을 만들었던 선조들의 억적 같은 삶이 바다로 향하는 곳입니다. 남해군 남면 홍현리에 위치하며 2005년 1월 3일 명승 제15호로 지정되었고 면적은 22만 7,554평방미터입니다. 다랑이노는 바다에서 설을산과 응봉산 정상을 향한 극경사지에 곡선 형태의 좁고 길게 조성된 100여 층의 계단식 논입니다. 배후의 높은 산과 넓게 트인 바다가 조화를 이루어 변한 농촌 문화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경관적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신라 신문왕 당시부터 주민이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농사꾼이 하루 종일 논에서 일을 하다가 해가 저물어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의 논을 헤아려 보니 한 뱀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몇 번을 세어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벗어둔 삿갓을 들었더니 삿갓 아래 한 뱀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한 뼘 크기의 작은 땅도 논으로 만들어 경작했다는 남해인들의 억적 같은 삶을 우화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논, 산림 및 바다의 자연적 경관과 마을에 있는 가천 암수바위, 밤무덤, 설을산 봉수대와 같은 문화유산은 명승으로서의 남해 가천 다랑이 논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숨가쁘게 지내는 날들 그 속에 소리 없이 잊혀진 비밀 행복이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숨겨진 내 보석처럼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Everything's gonna be okay 힘들었던 어제는 모두 다 사라져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보물을 찾아 떠나요 세상 그 무엇과도
보석처럼 행복이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숨겨진 내 보석처럼. 노래의 가사처럼 보물섬에 사는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은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해 금산이 국가가 지정한 명승이라고 기억하시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명승 이상으로 기억되고 있는 곳이 남해 금산입니다. 남해군 상주면에 있는 남해 금산은 2008년 5월 2일 명승 제39호로 지정되었고 지정구역은 55만 9,782평방미터입니다. 금산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건국설화가 담겨져 있고 38경의 비경으로 소금강산 복내산으로 불리는 명산입니다. 해발 705m인 금산은 한려해상 국립공원 중에서 유일한 산악공원으로 자연 석굴인 쌍옥문을 비롯한 하강암의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자연 경관이 참 아름답습니다. 신라 고승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 등이 이곳에서 수도를 하였다고 전해지고 중국 진시황의 방사 서부리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이곳을 왔다 갔다는 이야기가 담긴 서불가차라는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전국 3대 가능기도 도량인 보리암이 위치하는 등 상징적인 의미가 많은 명승지입니다. 서면 서우에서 태어난 명가수 나상도 군이 트로트2 대전에서 금산의 전기를 모아 우승하시기를 바라면서 나상도 군이 부르는 노래 사라지더라를 듣고 가겠습니다. 가진 걸 다 잃었다고 사랑을 잃었다고 모든 게 끝이 아니야 세월 가니 사라지더라 인생이란 너도 나도 버티며 살아가는 것 살아있으니 사라지더라 깜깜해도 사라지더라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사기를 당했다고 배신을 당했다고 세상이 끝이 아니야
간간히 사라지더라. 인생이란 너도 나도 버티며 살아가는 것. 죽지 못하니 사라지더라. 어떻게든 사라지더라.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세상살이 별거 없더라. 남해 지족해협 죽방염은 명성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삼동면과 창선면의 경계인 지족해협의 일원으로 2010년 8월 18일 명승 제71호로 지정되었고 넓이는 537만 785평방미터입니다. 손도라고 불리는 지족해협은 썰물대 강진만에서 외해로 빠져나가는 시속 13에서 15km의 거센 물살이 지나가는 물목입니다. 현재 20상계소의 죽방염이 명성으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전통적 어경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곳으로 죽방염은 명칭은 대나무발 그물을 세워 고기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비롯한 것으로 대나무 어살이라고도 하며 물때를 이용하여 고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가두어 두었다가 필요한 만큼 건지는 재래식 어구로서 이곳에서 잡힌 생선은 최고의 횟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손도의 특산물은 멸치, 미역, 문어, 개불, 개조개가 유명하지만 그 중에 멸치가 가장 유명한 특산물입니다. 우리 국내에 바닷길 소개에 있어서 죽방 멸치길에 소개하면서 이곳이 명승이라는 소개가 빠져 있더군요. 앞으로 소개하시는 분들은 이곳이 명승이라는 것을 꼭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연 가운데 학술적, 자연사적, 지리학적으로 중요하거나 그것이 가진 희귀성, 고유성, 심미성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며 법률로 규정한 개체, 창조물이나 특이현상 또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천연기념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해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천연기념물이 5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 남해 물건리 방조 어부림, 남해 하방사 산당나무 자생지, 남해 창선도 왕후방나무, 남해 가을리 하석산지입니다.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은 미조면 미조리 산 121번지로서 면적은 1729평방미터이며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2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미조리 상록수림은 바닷가에 위치한 마을 앞 언덕에 형성되어 있으며 상록수림을 형성하고 있는 식물로는 후방나무, 육방나무, 생랑나무, 감탕나무, 모빌 잡밤나무, 푸른나무, 식나무, 돈나무, 샤스프레 나무, 모람, 송악, 보리밤나무, 저금우 등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록 하력수들과 느티나무, 세물풀에 떼죽나무,
굴피나무, 팔배나무, 참느릅나무, 줄참나무 등이 하렵수와 초록사리, 생강나무, 찔레나무, 보리수, 예등나무, 진성가나무, 작살나무, 지똥나무, 풍나무, 금양온나무, 윤놀이나무, 하슬나무, 누리장나무, 조피나무 등이 갑목류, 개요, 댕댕이굴, 칡, 개머리 등의 덩쿨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미조리 상록수림은 강한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의 기능과 물고기가 서식하는 데 알맞는 환경을 제공하여 물고기 떼를 유인하는 어부림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미조리 상록수림은 바로 난대 식물원입니다. 미조항에 수도 없이 가보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수목이 혼재되어 자라고 있는 상록수림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랫길에도 이 상록수림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남해군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해 물걸리 방조 어부림은 고기를 부르는 남해바다 최대의 낙엽 하렵 방풍림입니다. 삼동면 물건리 39의 3번지로 면적은 2,591평방미터로 1962년 12월 30일 천연기념물 제15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물건리 방조 어부림은 해안을 따라 펼쳐진 길이 약 1,500m, 폭 30m의 숲으로 370년 전에 조성되었는데 수목은 총 36가 51속 63종으로 상록 하렵수 59종, 교목 27종, 감목 19종, 만목 15종으로 식물 다양성을 보이는 숲으로 상층목 2,000여 그루, 하층목 8,000여 그루로 1만 여주가 반원행을 그리며 몽돌 해안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건 방조 어부림은 강한 바닷바람과 해일 등을 막아 농작물과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숲이며 물고기가 살기에 알맞는 환경을 만들어 물고기 떼를 유인하는 어부림의 구실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부림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산책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나 다시 또 설레요. 이렇게 너를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공기가 다시는 널 볼 순 없을 거라고. 추억일 뿐이라 서랍 속에 꼭 넣어뒀는데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가.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 바다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파도에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남해 하방사 산당나무 자생지도 천연기념물입니다. 고연면 대곡리 99번지로 하방사 인근에 있으며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15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면적은 9,917평방미터입니다. 산당나무는 조선시대 종이를 만들던 재료로 이용한 귀한 나무로 나무 껍질과 뿌리의 섬유질을 종이 원료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우 희귀한 나무로 주로 절 주변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종이 만드는 일이 대개 절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방사를 중심으로 한 8만 대장경의 판각과 이에 필요한 종이를 만드는 재료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산당나무는 하방사 절 입구의 왼쪽 언덕과 계곡을 따라 자라고 있는데 산당나무 자생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수가 대단히 적습니다. 제한된 지역에 분포하는 희귀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종이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된 문화적 자료가 적기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도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입니다. 창선면 대벽리 669-1번지 8에 있는 왕후박나무 한 주는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29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나무가 차지한 땅은 300평이 더 됩니다. 마을 앞 농경지에 자라고 있는 왕후박나무는 나이가 500년 정도 추정되며 높이는 8.6m로 가지는 밑에서 11개로 갈라져 있어 부목을 세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약 500년 전에 이 마을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노부부가 어느 날 큰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의 뱃속에 나무의 씨앗이 있었다고 합니다. 씨를 들판에 뿌렸더니 지금의 왕후박 나무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정성스럽게 보호하고 신성스럽게 여겨 매년 마을의 평안과 왕성한 고기잡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의 간신과 보살핌 가운데 살아온 나무로 민속적, 문화적, 생물학적 보존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오래 나는 아팠네. 가슴 깊게 새겨진 이름. 거친 파도가 와도 놓지
나의 남들과 다른 길로만 지도에 없는 그곳을 잘 가고 있는 걸까 아직 헤매는 걸까 내 꿈은 뜨거운가 이봐 지치면 안 돼 바람이 불어오는가 낮은 휘바람 불면서 갈까 아프고 거친 세월 뜨겁게 이겨내자 언젠가 그리움도 눈부신 빛이 되지 아프고 거친 세월 뜨겁게 이겨내자 이것이 운명이면 다시 그 길을 갈래 장선면 가인리에 있는 공룡 발자국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중생대 백악기 공룡 발자국의 화석이 1,500여 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창선면 가인리 산 60-20, 산 230-1번지 약 4,000평이 1982년 12월 23일 천연기념물 제40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형과 중형 두 가지의 유형의 육식공룡 발자국이 존재하고 초식공룡 발자국이 육식공룡 발자국과 동시에 발견되고 있는가 하면 인근 남동쪽 해안에는 교화목 및 식물 화석과 다른 종류의 생온 화석 다수와 건열, 연은 등의 대적 구조가 대규모로 산출되고 수편적 대적 층리가 아주 잘 발되어 있어 학술 가치가 큰 화석 산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에서 등록문화재 제234호인 남해 덕친리 하천재를 뺄 수는 없죠. 선친을 추모하기 위해서 건립한 제실인데 지금은 다도를 교육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하천다숙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보물섬 남해 국가지정 문화재를 살펴보았습니다. 남해군의 보물인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정보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를 잊지 마시고 우리 지역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문화체육과 문화재 담당 박지윤 주무관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해군 바랫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애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옅은 잠에서 깨어나 새벽별을 보고 문득 눈물이 났죠. 바보 같은 세월 나를 떠나간 꿈들에 회색 도시를 닮아 버린 나를 본 거죠. 내 삶의 마지막 날에 어린 시절의 꿈을 기억조차도 알 수 없다면 너무나 슬퍼질 것만 같아. 그래 꿈을 타